사람을 거기서 나가지고. 여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 배 사람들 살고. 일본들 그 My father, my mother. 비슷해. 하고 턱 터져. No names, no record about the Koreans. 바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 36년. 인구의 3분의 1인 700만 명이 강제징용에 끌려갔다. 조선 정덕부의 감원 이설에 속아 일장기 머리띠를 두르고 징용만장을 찾다. 중학교를 첫째 보내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 지옥섬 하시마에서부터 북쪽 끝 홋카이도의 탄광, 서태평양 남양군도의 섬들까지 지옥 같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게 뭐 상기역이나 마찬가지예요. 배우 고두심의 아버지도 남양군도로 갔다. 아픔의 자네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버지의 땅. 그러나 아버지의 집과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유,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고두심의 아버지는 얍섬에서 20년을 살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목선을 타고 탈출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평양 전쟁의 끝. 미군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다. 6만여 명이 희생됐지만 일본은 끝까지 저항했다. 사흘 뒤 또다시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3만 6천여 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자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드디어 6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다.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다. 온 나라가 광복의 함성 소리로 들끓던 그날, 일본 땅에서 해방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 소아가 손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부터 일도 안 시켜. 전쟁이 저버렸던 것을 우리는 몰랐죠. 한 사흘 있으니까 여수서 자기 딸이 온 아버지가 올라왔어요. 그 주소를 보고 편지했다는 주소를 보고 그거를 찾아와가지고 태국기를 여기서 내놓더만 여기서 우리나라 태국기다. 그래하고 네가 여기 있으면 언제 내보낼지 모르니까 여기서 막 울고 막 재촉을 해야 보내주지 언제 보낼지 모르니까 너희들 어미 아버지 만나려면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일본 북쪽 오미나토항. 해방을 맞은 홋카이도 일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귀국선을 타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일본 땅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들의 환호 소리가 70년이 지난 지금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이곳 오미나토 항에도 귀국의 부푼 꿈을 안고 몰려든 조선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몸서리치는 강제 노역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떠나고 싶은 사람들. 일본의 항구마다 귀국선을 기다리는 조선인들로 북적였다. 해방의 기쁨, 귀국의 설레임으로 가득 찼던 오미나토항.そうですね。ここは炭鉱労働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ね。鉄道とどっかの。港はもう大混乱してましたね。でここの周りに軍需物資がいっぱいあったんですよ。それを放出したりしてね、
もう周りからその物欲しさに来る人がもうリアカーとか車でもう満載してね、大混雑してました。でも朝鮮の人は別に大きく騒ぎ立てることはない。慢性慢性は言ってましたけども、それはただ叫ぶだけであって物を壊したりとかそういうのはなくて、私は平和に過ごしていたと思っています。 그들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일대에 끌려온 강제징용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혹독한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일본인들의 노예가 되어야 했던 조선인들. 고주심은 아버지의 역사를 되짚는 여정에서 일제치하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똑똑히 봤다. 아들 정환 씨도 할아버지의 실현의 현장을 직접 보았다. 새기고 또 새기지 않으면 사라지고 마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의 주인공들. 요새 그 역사를 보면 막 탄광촌에 가서 노역을 하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탄광 속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반덩어리 그만큼 한 거, 그 옆에다가 그냥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이곳을 가득 메운 강제징용 조선인들. 그들의 숙소에 새겨져 있던 피 맺힌 절규. 피해자들의 역사는 피해자들의 몫이다. 스스로 기록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의 역사에 파묻히고 만다. 이제 전 일본을 통틀어 탄광에 끌려온 조선인들의 역사는 이곳밖에 없다. 아직 피 맺힌 절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일본으로 건너와 평생을 이곳 탄광에서 살다 간 아버지는 사제를 털어 폐광이 된 이곳을 샀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역사를 여기에 남겼다.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지금도 70년 전 강제노동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제1교포 2세 이용식 씨. 基本的にね、日本人はその加害の歴史をなかったことにしたい、忘れてほしいで、これが最高の戦後処理やと思っとるんですな。でそこがその間違っとるわけですね。でそのなかったことに1人や2人殺すんやったらええけど、2000万から4000万も殺しといてなかったことにはできないわけです。 일제의 수탈로 굶주린 고향 땅을 벗어나 먹고 살기 위해 일본에 건너온 아버지. 가해자의 땅에서 아버지의 역사를 간직한다는 것마저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다. 記念館を維持するのは一番辛いのはお金がないことです。でまあなんていうか在特会も来ましたしね。 で妨害もあります。で警察が腐り切って勝手に不法侵入するとか、まあ日本はこんなひどいことはやってないとかいう日本の人も多いです。藩場っていうもんです。で昭和10年頃から昭和35年頃まで。 鉱山の近くの水のあるところにこういう家を建てて生活したわけですね。 이곳에서 수십 명의 조선인들이 함께 살았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제일 어려웠던 것이 먹는 겁니다. 사람은 어쨌든가 먹어야 사는데 질 배가 고파서 질 죽겠어요. 어째서 우리를 어린 것들을 들이다가 일을 지금서 이렇게 골통을 미고 배를 고프게 하고 이렇게 때릴까? 응? 내선 일체라고 한 사람들이 일본, 조선, 소양없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동물 취급을 하니 시겠는가? 지금도 생각할수록 온통 분해 죽겠어요. 벤또가 이렇게 솔찬이 크단 말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밥을 어떻게 담냐 하면 주걱으로 그냥 탁 하나 콕 찔러서 거기다 그냥 담아서 주면은
우리는 인자 그놈을 갖고 이 책보에다 싸서 허리에다 차고 간단 말이오. 먹으려고 보면 밥이 한 구석통에 가서 차버려. 벤 또 네 구퉁이인디 한 귀퉁이만 이렇게 있다니까. 그러니 그것이 먹고 살겠소? 전쟁이 계속되자 일의 강도는 배로 세졌고 굶주림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어갔다. 난 솔직히 왜 안 죽고 살았냐면 난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몸 아프다고 핑계대고 그냥 이 바닷가 가서 남몰래 미역을 따가지고 이제 저녁에 깡통에다가 그냥 물 붓고 막 끓여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것으로 양을 채웠어 나는. 유난히 혹독했던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의 강제동원 조선인들. 그래서일까? 해방 후 첫 번째 귀국선은 이곳에서 출발한다. 서둘러 내쫓기라도 하려는 걸까? 結局朝鮮の人たちがいたら、いじめられたとかそういう恨みがいっぱいあ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恨みがあるからソ連軍ならアメリカ軍が入ってきた場合に味方をしたりあるいはスパイ行為を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疑いでね、早くここから追い出せばいいと、下北半島からね。でそういう気持ちで今出したと。 패망 후 후폭풍을 염려해 조선인들을 송환하라 명령 내린 일본. 이에 해군은 군함 우키시마 마루호를 오미나토 항해에 대기시킨다. 그 사흘 동안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을 그 근처에 있는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실어외국에다. 끌려와 온갖 고초를 겪은 조선인들은 배에 올라타서야 안도했다. 수천 명의 강제노동 조선인들이 탄 배에는 해방을 맞은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가 함께 실렸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된 지 7일째 되는 1945년 8월 22일 첫 번째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귀국의 꿈을 가득 싣고 이곳 오미나토 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올해 88살의 이철우 씨도 그날 우키시마 마루호에 올랐다. 천안에서 부산까지의 긴 여정엔 이유가 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10년 전에 동료랑 같이 갔으면 좋은데 저 혼자 가서 미안해요. 그때 동료분들한테 많이 미안하세요? 네. 왜 미안하세요? 지금 이렇게 혼자 혼자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거 다 알리러 가시는 거잖아요. 알리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미안하세요? 그럼 언제 하죠? (70여 년간이나) 계속된 미안함. 이제는 좀 홀가분해질만도 하련만 대체 어떤 미안함이 그리도 끈질긴 걸까?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철우 씨는 오늘 이곳에서 70년 전 귀국선 1호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8월 18일 날부터 배를 타라 해서 22일까지 3일 동안 배를 다 탔는데 몸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그날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는 이철우 씨. 우키시마호에 탔다가 살아온다랍니다.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이철우 씨의 미안함이었다. 오미나토항을 떠나
해안을 따라 운행하던 귀국선 1호 우키시마마루. 전쟁 직후라 위험한 상황을 피해가는 거라 여겼다는 이철우 씨. 그런데 갑자기 배가 교토현의 군항 마이지루로 들어섰다. 배가 마이스루 항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고 그게 왜 들어가냐고 얘기했으니 물이 들어서 물 씻고 기름 들어서 기름은 시리아 한개 거 가서 싣고 간다고 그러고서 생겨다고 들어가. 그런데 들어가서 5시쯤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하지 못하던 바로 그때 굉음과 함께 배가 두 동강이 났다.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난 우키시마 마루호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간판이 올라가서 그 이제 그 돛대 큰 돛대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댔었는데 그냥 꽝 하고 터지더라고. 그런데 저녁 때쯤 되는데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벼락이가 그 배에다 폭탄 던진 줄 알았어요. 배가 딱 부러져가 그래갖고 배가 딱 부러져가지고 이 중간에 딱 부러져가지고 빨리 들어가자네. 완전 큰게 슥 들어간 것이라. 이철우 씨는 재빨리 돛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나는 후회만 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후회만 찔러서 뭐 그냥 돛대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 그냥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이게 다 폭파됐는데 8시까지 그 꼭대기에서 그냥 다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한 우키시마 마루호는 마을 앞까지 100여 미터를 떠내려와 침몰했다.ここがずーっとあそこまで境内やったでね、石垣が積んだ。あその神社の石。敷地内。そうそう。 수소문 끝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마을 노인을 만났다. この前目の前来てから。 이곳이 바로 작은 배를 이용해 물에 빠진 이들을 구조해낸 장소다. に大で降りてなかったことを思うと、やっぱりこっちから助けに行った人が多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 우키시마 마루호가 침몰되는 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배를 타고 나가 구조 활동을 벌였다. 기름까지 유출되면서 힘겨운 구조가 계속됐다. 마을 회관에는 7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진 목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일도 가물가물하다는 노인들. 그러나 그날의 일만큼은 평생을 두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70년이 지났어도 어제처럼 기억이 또렷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それなんでわかるか言うたらね、8月24日いう日にちがね、サバカのその松明上げてそれに全員が出とったんですわ、海岸に。そこへちょうど6時前に入ってきたんですよ、浮島がゆっくり。大きい船やさかゆっくり入ってきますわね。で保安学校を過ぎて、でちょうどまあ中間島との中間くらいになった時にいきなりボーンようななんかそんなに音聞こえるようなあれではなかったけど。言うたら途端にポコンと折れちもたんですよ、2つ。それを目撃されて？僕見てますみんな。下サバカも上サバカも。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살려야 할 생명들이었다. 怖くなかったんですか？怖いも怖ないこと、そういうこと言うとることは今なかったですわ。 수천 명이 뒤엉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된 귀국선 1호 우키시마. 보니까 이 보따리 뭐 사람 죽어서 뜬 거 그러면 빡빡해요 그냥. 그리고 엉켜서 이렇게 죽을 때 보면 배에서 뛰어내서 엉켰을 때 보면은
가뭄이 물 말라서 물고기 이렇게 구들이 올챙이 바글거리듯. 그런데 그 거기만 다 죽었지 뭘. 붙잡히면 죽으니까 서로가. 살려고 그냥 뭐 닥치면 붙잡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었을 게요. 경상남북도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그 산을 좀 구를 판 노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라. 그런데 여러 수십 명이 겁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요. 아유. 귀국선 1호 오키시마 마루의 침몰. 고향으로 향하는 8천여 조선인들의 부푼 꿈은 이곳 마이즈루 바다에 고스란히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침몰한 걸까요? 세상을 발칵 뒤집은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해양 조난 사고 사상 최대의 침몰 사고는,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침몰 원인조차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진실은 있을 겁니다. 70년의 세월, 아니 700년의 시간이 지난다 한들 그 진실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귀국선 1호 오키시마 마루 침몰 사건, 그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홋카이도 일대의 강제노동 조선인 수천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가던 귀국선 1호 우키시마 마루는 마이즈루의 바다에서 어떤 이유로 침몰한 것일까? 사고 원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쟁 당시 미군이 설치한 기뢰에 접촉해 발생한 폭발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우키시마 마루의 폭발 원인과 관련해 전문가 못지않은 조사를 한 사람이 있다. 지난 95년 우키시마 마루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 아시안 블루의 제작자인 이토우 씨. 교토 시민들의 참여와 모금으로 제작된 영화 아시안 블루에는 우키시마 마루의 출발부터 침몰 후 상황까지 당시 상황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보다 정확한 상황 묘사를 위해 역사학자 못지않은 자료를 찾았던 이토우 씨.映画作る時もそうだったんですけど、自ら沈めるんだったら内部からなんか爆薬を仕掛けて爆発させるというか、機雷というのは明らかに外部からこう接触して爆発するわけですけどね。そうすると船の厚さって鉄板ってこんなにありますかね。それがどちら向きに力がかかってこうあるのかな。一つの大きな証拠になりうるんで。 기뢰냐 내부 폭발이냐. 폭발 당시 발생한 배 단면의 모양이 원인 규명의 열쇠였다. 그러나 조사조차 없이 9년이나 방치됐다. それ調査するんだったらそんなとこ9年間もほっとけないですよ。それが9年間もなぜかというけどね、普通考えるとわざとそういうふうに原因究明っていうのかそういうことにこう作業が進んで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ね。 무려 9년 동안이나 침몰된 채 방치된 귀국선 1호 우키시마 마루호. 침몰된 배 안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조선인들의 시신이 가득 차 있었다.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시신 수습을 위해서 시급히 인양을 서둘러야만 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5년이 지난 50년 반 쪽을 인양했고 나머지 반은 또 3년이 지나서야 했다. 그런데 유해의 원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대로 좀 건져달라. 2차례를 요구를 했는데 그 이노 사루베지라고 그 용역 회사에서 거기다 또다시 다이나마이트 폭발했어요. 또다시. 그러니 9년 전에 죽은 사람은 또다시 폭발을 하니 이게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무책임한 인양으로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라지고 말았다. 남은 것은 이제 폭발 당시의 정황. 그냥 가운데가 뚝 끊어져 버린 거야. 폭발 두 번 됐죠. 두 번 폭발했어요? 두 번에. 만약에 미군이 부설한 기뢰라면 그 기뢰에 맞아 기뢰 폭발하면 지름이 30m 이상 뚫립니다. 구멍이 배 밑에서. 그런데 생존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폭발 수위가 2번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뢰가 2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50m, 60m 구멍이 뚫리면은 배가 그렇게 1시간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완전히 그냥 30분 이내로 그냥 폭삭 가라앉죠. あの船には乗らないでくれ。釜山へ無事に帰り着くかどうかわからないぞ。どうして？皆さん、この船に乗らないでください。 고의적인 폭침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주장들도 이어졌다. 그것은 당시부터 이미 우키시마 마루호의 침몰이 예고됐다는 주장이다. でそれをだからわざと沈めたいう説の中にはね、その浮島丸25名の日本人の船員が乗ってますよね。でその人たちの船内での会話というのがなんていうのかな分かってるんですけども、俺たちは釜山には行かない舞鶴でなんていうのか、下船するというようなささやきを聞いた人がいるわけですよ。 만약 고의적인 폭침이 사실이라면 대체 왜 귀국선 1호는 침몰당해야 했던 걸까?責任追及を逃れるためじゃないですかね。想定できるのね。いろんなことが韓国へあのまま釜山へ返してしもたら、7,000人とも6,000人とも言われる人たちの口コミでね、いろんな日本の実態が伝わるということを恐れたというふうに思われるんですけどね。 70년째 해결하지 못한 우키시마 마루호. 그 두 번째 쟁점은 승선 인원에 있다. 4,730톤급 화물선이었던 우키시마 마루호.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군함으로 개조된다. 배의 정원은 851명. 군대 수송을 위해 개조되면서 정원은 4,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날 이 배에 몇 명이 승선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막 콩나물 시리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왔대요. 정인들 이야기가. 일본 정부가 밝힌 승선 인원은 3,700여 명. 그러나 이 숫자는 정원 4,000명에 꽤 맞췄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3,725명이 타가지고 524명만 죽고 3,200명은 살아서 돌아갔다로 하지만은 그게 맹부가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올해 73세 한영영 씨. 그는 우키시마 마루호의 진실 규명을 위해 40년의 시간을 바쳤다. 우키시마루호에서 사망. 그가 일본 정부의 발표가 조작됐다고 믿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 때문. 그의 아버지도 이 배에 올랐다. 그러나 사망자 명부엔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 배 안에서 아버지를 목격한 생존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다 오신 살아서 돌아온 분이 유경수 씨라고 있어요. 호적 정리도 지금 그 유경수 씨 얘기대로 그대로 그 유경수 씨의 얘기로 그래 인후인 증명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망 신고를 냈죠. 당시 승선자 명부는 없다. 일본 정부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없앴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는 수년 전 결정적인 문서를 찾아냈다. 교토 지역의 선박사고 서류 처리다. 배를 타는 사람을 전부 포함한다. 이래가 이게 하나의. 그 안에는 사고 발생 5년 후 침몰한 우키시마 마루의 인양 요청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8천 수백 명의 탑승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8,500명 정도. 이게 확실한 인원은 아니고 8,500명 정도 탔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1,500명이고 한 7,000명 죽었어요. 일본이 손들고 난 뒤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입니다. 국민을 8,000명이나 갔다가 바다에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배를 폭파시켜가지고 대학살을 시켜놨는데 이 8,000명을 탄 배를 세계 해난 사고로서 8,000명이 승선해가지고 6,0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된 사건은 유일무이합니다. 없습니다. 타이타닉이 2,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귀국선 1호 우키시마 마루는 오미나토 항을 출발해 동해상을 거쳐 부산항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이즈루로 항로를 바꾼 걸까? それがあるわけですね。でそれにもかかわらずプサンに向けてた船がなぜ突如としてその舞鶴港に寄港したのか、これも謎になってるんですね。 항로 변경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 95년 우키시마 마루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교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우키시마 마루 사건 재판은 전쟁 종료 후에 벌어진 일본의 만행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됐다. 한국의 유족들이 사건 현장을 찾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오미나토から祖国に返すという目的で船に乗ってもらっている以上、安全に故郷に送り届ける責任が日本国にはあったんだと。 재판 진행 과정에서 우키시마 마루가 마이즈루 항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최초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것은 폐쇄의 원인이기도 했다. 1945년 8월 21일 미군 측은 일본의 공해상에서 항해를 금지하라고 명령했고 대해령에 따라 우키시마 마루는 인근 마이즈루 항으로 입항했다. 이 문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피해갔다. 京都の裁判所では、舞鶴っていうのは危ないから最寄りの港に、なんていうかな、寄れということであれば、要するに、船の運航を停止して近くの港に行けというんであれば、やっぱり安全な港に、行くべきだったというのは京都の判決だったんですけども、大阪高裁の判決は舞鶴に行ったことについて特段国の落ち度はないという判断になったわけです。
마이주루항은 일본의 대표적인 군항이다. 전쟁 당시에도 이곳에는 해군 기지가 있었으며 미군의 주요 타겟이었다. 마이주루의 바다에 미군이 투하한 기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곳으로 향한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다. 또 왜 마이주루까지 일부러 또 가냐면 안전지대 가서 그냥 터우면은 큰 자기 책임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나는데 막 기뢰 속에 들어가서 기뢰가 터지면 막 죽고 그렇지 않으면 인무게도 죽고 죽는 건 사실이라고 계획하고 만든 거지. 워낙 악랄하고 지독한 강제노동 현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모키타뿐만 아니라 거기에 미사와 비행장, 가바야 비행장, 그 다음에 오미나토 해군 비행장, 그 뒤에 붙어있는 가마부세산이랄지 오마 철도 공사장이랄지 이러한 그 공사장이 얼마나 혹독했는가. 저는 이것을 수장학살이라고 말합니다. 귀국선 1호 우키시마 마루호와 함께 침몰돼 버린 진실. 그 진실을 건져 올리기 위해 70년을 몸부림쳐왔다. 일본 정부의 철저한 은폐 조치로 우키시마 마루의 침몰은 잊혀져 갔다. 그렇게 30년이 지나고 74년 마이주루의 시민들은 뜻을 모아 침몰 현장이 보이는 바닷가에 추모비를 세웠다. 오늘 고두심은 아들과 함께 추모비 앞에 섰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귀국선 1호에 침몰된 진실도 알려지고 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조선의 여인은 오늘도 부산항을 향해 서 있다.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해방돼 고향으로 가는 귀국선에 올랐던 8천여 명의 조선인들. 그들의 억울한 역사는 이곳에서 다시 부활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저 어머니는 오늘도 부산항을 바라보며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신문에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부산일보에 처음 보도됐고 일본 신문들은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우키시마호 침몰 사고를 짧게 기사화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는다 해도 무려 549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 사망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선체는 무려 9년 동안이나 여기 마이주루만 바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했던 일본 정부는 사건 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수천의 시신들과 함께 가라앉은 우키시마 마루호의 선체는 마이주루만의 바다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9년이 지나서야 진행된 선체 인양. 그때도 인양의 목적은 우키시마 마루호의 선체를 고철로 재활용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 배를 인양해 내면은 철의 수입이 얼마나 많다는 그 목적만 두고 그 속에 저 억울하게 죽은 시체 유해들을 관리를 안 했는 거죠. 무성의한 인양 작업에도 불구하고 수백 구의 유골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유골이 아직 바닷속에 있다는 걸까? 인어중공업에서 이 배를 두 동가리가 나가지고 있는데 위에 수면 위에 있는 걸 들고 이쪽에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크레인이 와서 그 안에 있던
시신이나 유골이나 유품은 전부 다 그 솔브레이크 그 자리만 찾으면은 다 있다. 마이즈루만은 해류가 빠르지 않아 70년이 지났지만 유골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추모비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바다에 우키시마 마루호의 침몰 위치가 있다. 지난 2012년 한일 양국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부산 지역 스쿠버들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수중 탐사가 진행됐다. 과연 유골은 지금도 남아 있을까? 70년 세월 동안 쌓인 두꺼운 퇴적물들을 걷어내고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선 민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탐침봉을 가지고 쭉 해보니까 지운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유해는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걸렸습니다. 탐침봉에 뚝뚝뚝 거의 탐침봉을 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보면은 거의 다 뜩뜩뜩 걸립니다. 그게. 이미 발굴된 유골들의 송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일본 도쿄 유텐지에는 275위의 유골이 모셔져 있다. 그들은 왜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우키시마 마루 피해자 유골은 275위가 아직 유텐지에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은 이 유골은 모셔오면 안 된다. 유골을 일본 놈들이 시신을 훼손권징 했어요. 여러 사람 걸 배를 인양하면서 나온 유골하고 합친 거예요. 합쳐가지고 한 주먹씩 이래 놔가지고 이건 누구 유골, 이건 누구 유골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학골 해가지고 분골한 거야. 마이즈루 시에는 우키시마 마루호의 진실을 알리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일본인들의 모임이 있다. 추모공원 부지를 임대해 추모비를 세우고 매달 24일이면 이곳을 찾는다. 24일은 우키시마 마루호가 침몰한 날이다. 벌써 37년째 그 모임의 회원으로 지금은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요예 씨. 매년 8월 24일에는 이곳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추모제 준비와 비용 등은 모두 마이즈루 시민들이 담당하고 있다. 一つは私たちこれを事件としてただの海難事故じゃなくて事件として扱っている。なぜかというと朝鮮の方がここで亡くなられるというそういう意味は日本の歴史と戦争の歴史と深く関わりを持ってる。だから日本人の手でこの追悼の事業をしようというそういう舞鶴市民の気持ちだったんです。であくまでもだから日本人の手で全部これをやってるわけですね。 요에 씨를 따라 그의 집을 찾았다. 추모비를 조각한 요에 씨는 한국 탈에도 관심이 많다. 요에 씨 부부는 모두 미술을 전공한 미술교사였다. 대학 시절 우키시마 마루 사건을 알게 된 후 지금까지 37년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말 주변이 부족해 요예 씨 부부는 국립 끝에 직접 구연동화도 그렸다. 그들은 무엇을 알리고 싶었을까? 우키시마 마루 사건이란 제목의 총 26장의 그림에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역사와 우키시마 마루호의 침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まだまだね38年ね私もこの像を作ってから関わってるんですけどまだまだ知らない人がいっぱいいる、ね、毎年やってるのに来る人はまあ同じ人なん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知られていないそれがすごく、はい。 부연 동화를 들고 추모공원을 찾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이즈루의 학교 등을 다니며 우키시마 마루호의 진실을 알려온 요에시 부부. 人から見るともう長い間やって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けど僕らはやっぱりやめなくてやめたらそれがもうなくなってしまうこの事件がという思いなんですよね。だからそれはもう人が言うことで僕らとしては続けるという。 우키시마호에 탄 한국인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서 이 지긋지긋한 일본 땅을 벗어나 내 고향, 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방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문어처럼 살지 않겠다는 꿈. 이제 우리가 그들의 꿈을, 그들의 원혼을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향 땅으로 모셔가야 하지 않을까요?